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한테 자기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어떻게 좀 만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겠느냐. 답답하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 양반도 뭐 다시 가가지고 가정을 이뤘겠죠. 그치,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식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인천 식당에 조랭기 회장 같은 분은 또 좋은 만남을 하고 있고, 그때 자, 이 양반들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기세 문제 이야기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혹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냐. 또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만남 자체를 꺼려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많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한국이나 어떤 세계의 자기 혼혈화에 대해서 다들 책임을 졌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데리고 가고 미국 시민 만들었고. 미국, 프랑스는 혼혈 자식들을 다 데려갔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네네. 그다음 일본도 지원금을 줬대요. 우리나라는 그 정부 차원에서 이세들에 대한 거는 거의 이제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예.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이세 문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정세에 맞게끔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뭐냐? 예. 적성국가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다른 사람들한테서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세들이 생활도 어렵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듣는 사람들이 그럴듯하죠. 거기다가 아 그랬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은 아니죠. 이게 100%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베트남 사람들은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외침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혼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눈으로 본다든지 왕따시킨다든지 이러지를 않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베트남 사람들을 봐도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저런 면에서 우리하고 틀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유독 한국 사람은 우리는 이 특수국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나가는데 이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니고 네. 그걸 빙자해가지고 뭐 도와줘야 된다, 못 줘야 된다 이건 아니다.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죠. 도와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네. 그 과정 설명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왜곡을 하는 거죠. 왜곡이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아버지 되는 사람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정이 있는데 있죠. 자식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여기 여성의 회장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성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쉽게 사이트를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여기에 어떤 정보도 좀 모으자. 네. 개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하나 가지고 여기 가족들의 말을 해놓고. 그럼 이산가족 찾기 비슷하게. 예. 이상가족. 이건 정확한 이상가족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걸 알려놓으면 자기가 찾고 싶은 사람들, 자기 찾죠. 사람 이야기해서 예. 서로 맞춰서 찾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돈 받고 하지 마라.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야 우리가 남북한 이산가족만 이산가족, 이것도 이산가족. 이산가족이죠. 그리고 여기 어떤 아줌마는 그 탐난에 있던 그 아줌마, 자기 딸이 한국에 취업을 했어. 그래서 딸을 만나러 한국 갔다가 옛날 남편을 만났대요. 만났더니 한국에 새로운 가족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예. 그 남편이 자기를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양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보고 자기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미안해 하느냐. 그 사람 지금 살고 있는 부인보다 당신이 먼저 만났고 그래도 먼저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본부인이죠. 당신이 첫째 부인 아니냐? 왜 예. 당신이 미안해하는 거야? 자기는 너무 미안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울람 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람 김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미워서가 아니고 그게 그 애정어린 예.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거죠. 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한국 가서 그날 지금 애 아버지를 만났다. 만나서도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좋다. 그리고 우리 애하고도 서로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도 좋고. 그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부인도 용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한국을 원망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런 감정이 훨씬 덜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부분인 거지, 아픔인 거지, 무슨. 그리고 사실은 캄란이라는 동네가 역사적으로 역사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베트남 역사 이래로 가장 이런 그 고통을 많이 받았던 데가 캄란이에요. 네. 캄란이라는 항구 자체가 워낙 유명했고 옛날식으로 보면은 군왕으로서 최적지가 캄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도 탐내고 미국도 탐내고 전부 탐냈던 자리라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현대건설에서 3천재 집을 지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2,000명이 있어서 라이따이안이 가장 많았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네,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왜냐하면 예. 베트남 사람들은 뭐 체제도 그렇지만 거주 이전을 많이 안 했잖아요. 네. 원래 옛날에 있던 동네 가면 거의 크게 예. 변하지 않고 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미연중이죠, 거기가. 미연중. 중부지방 아닙니까? 한나님은 민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밑에 쪽이지. 예, 야짱. 동남 쪽이지. 예. 야짱 바로 밑이니까. 예. 야짱을 미연중이라고 하던데요. 민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부를 가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킹년 그다음에 호이안, 다낭, 예. 후에. 이쪽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중부지방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베트남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우리 전쟁 때 어떤 이거라든지 그러고 미국은 다 어디 있었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여자 얘기가 뭐 보상을 하고 민변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호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제대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수교하면서 처음에 수교하고 처음에 오셨던 분들 중에 이제 실명은 내가 거론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이 제일 먼저 착안한 게 이세 문제였어요. 예.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전쟁 때 여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교되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알았던 그 이세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는 좋은 마음에서 양반이 한국을 가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종군 기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양반을 각 언론사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안병찬 기자 맞습니까? 네. 그렇게 소개를 하는 바람에 이제 각 매스컴에서 이 양반을 세워가지고 베트남 현지에 라이따이안이 뭐 몇천 명이다 도와주자 하는 군인을 만나요. 네.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라이따이안 돕기 운동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좀 사가 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라이따이안 중에서 그걸 주장하는 친구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를 팔아먹었다. 왜? 라이따이안이 여기 100명이면 한국에 뭐 한 200명 있다고 올려가지고 지원도 더 받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팔아먹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옳고 그런 거는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가정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체계적인 민간 차원에서 움직임은 있었다. 체계적인 어떤 지원 체제가 구축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배달 사고도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들이 나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2세들이 제대로 도움도 못 받았고 제대로 어떤 보호를 하지도 못했는데 잡초처럼 자기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화산이 씨를 베트남에서 자기네 국민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인지가 되고 결혼도 정식으로 했고 또 그 출생의 어떤 부분이 뭐 정확하다면
그런 사람들도 반은 한국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가 그 당시에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동거한 사람도 있죠. 예, 예. 그 다음에는 그냥 업소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팅이 틀리는 거야.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별의식이 좀 덜한데 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도 그런 차별이 심한 거예요. 어? 예. 나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애들 낳는데 저 친구는 말이야 술집에 있는 애하고 쪽에서 해끝나고 그러니까 좀 낮춰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뭉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연합돼 있습니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일은 안 됐는데 어쨌든 라이다이안이라는 그런 존재들은 지금까지 있어왔고 네. 한국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던 핍박받고 뭐 어쩌고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 거짓말이고. 다만 그 여자네 집안이 좀 괜찮았던 사람들은 애들이 괜찮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컸고 어려운 가정에 있었던 애들은 교육도 당연히 못 받죠. 보고 그랬던 거예요. 하다못해 뭐 지금도 뭐 국민학교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니고 우리 군인들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예. 지금 라이다이안 중에서 보면은 여기 변호사하는 친구도 있고 사장하는 친구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지. 있겠죠. 그게 한국 사람의 피였기 때문에라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가 아니죠. 그것만 예. 아니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괜히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이상한 그 설정을 해가지고 전부 지금 보도를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호도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그렇게 했던 그 당사자들이 거의 이제 70을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자, 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네. 이게 인륜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좀 만나 죽기 전에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좋은 생각해요. 일이죠. 다만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 가족들이 싫어하면 그거는 우리가 강요할 수 방법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원 사람들끼리 어떤- 해줄 예, 수 예. 있는 걸로 해주면 좋겠고. 네, 좋은 얼마 얘기가 전에 여기 우리 전후에서 호주에 살고 있는 그 참전했던 용사가 45년 만에 여기서 가족을 만났어요. 그날 주선을 해줬어요. 예. 찾아가지고 가족을 만나게 했었는데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말을 못하는데 이제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다행히 그 손녀가 네.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손녀가 통역도 하고 네네.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강하잖아요. 네. 이 이제 아저씨도 자기 형편이 지금 별로 이렇게 풍족지가 않은 거다. 근데 그 고민을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만났더니 자식도 있고 이제 손자도 있고 이런데 머리가 아픈 거지. 야 이거 내가 좀 애비로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생활이 능력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되게 하더라고. 근데 베트남 쪽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닌데 우리가 이제 지레 그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만남으로 이제 하시고 서로 연락도 하고 근데 하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얘들이 아버지 쳐다보면서 뭐 돈 줄 걸 바라보고 이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괜히 우리 좀 그런 선입감도 좀 버리자.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보려고 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렇겠네요. 우리가 베트남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베트남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부 뭐 무슨 적성국가의 자식이 어떻고 무슨 이상한 쪽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 베트남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걸 가지고 뭐 따로 차별을 둔다든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그걸 안 한다든가 그건 뭐 여기 나라 자체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 민족성이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틀린 다르죠. 예. 그런 점은 우리가 좋은 거는 좀 보고 배우고 또 이해를 하려고 애쓰고 쓰고 그렇게 어차피 이제 저희가 교류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옛날에 참전했던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대항군이나 멤버들이 우리 만나면 얼마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과거로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시비를 안 걸어요. 심지어는 저 기념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제항군인의 간부들이 우리가 가면은 자기들이 자원에서
안내를 해줘요. 아. 자기 동네니까 잘 예, 알잖아요. 예, 예. 저 산 밑에 뭐 맹호 몇 층도 있어. 그 얘기 설명하면서 한 군데 가더니 여기서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했다. 그 자기도 청상 입은 자국을 보여주고 네.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네. 감정이 실린 것도 아니에요. 예, 듣는 예. 내가 예, 예. 아이씨 혹시 이 양반 그렇게 어, 가지고 딴소리 할까 어.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충분히 안내를 해주고 그때 어떤 한 과정인 거지. 예. 미군들은 이렇게 머리에 씌어가지고서 옛날에 전적지 와서 관광들 많이 하고 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 잘 안 오냐는 거지. 아. 많이 좀 와가지고 옛날 있었던데 예, 예, 그런 것도 보고 예, 예. 우리 관광 산업에 좀 예, 도움도 예. 주고 예, 메모리, 추억을, 예, 예. 하면 좋을 텐데 거꾸로 자기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걸 떨쳐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도 많이. 근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걸 갖다가 뭐 보상을 안 해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왜곡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떤 다른 이유보다는 자기네들 비즈니스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요? 제일 처음 목적은 반정부. 네. 반정부를 하는 건 결국 참전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일환이고 네, 반정방송 일환이고 네네. 두 번째는 그게 자기네들 비즈니스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쪽에 어떤 정부에서 밀어주는 쪽인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물론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을 해야지 어떤 뭐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저 한배 가정 문제도 엉뚱한 데 돈을 썼다. 뭐 여기 애들 데리고 왔는데 뭐 이렇게 애들이 공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수만 명이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현대건설인가 현대자동차에서 매덕을 받아갖고 실제 인원도 파악도 안 돼 있는 돈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알고 있는 여기 정서와 문화를 알고 계신 분들이 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돈 쓸 때가 있으면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죠? 뭐 개인 차원보다는 뭐 정부가 뭐 바쁜지 안 바쁜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민변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쪽에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목소리가 아마 들어가서 돈이 어떤 지금은 그 사람들 목소리가 더 센데 예 좀 제대로 정부에서 파악을 해라. 정부 예.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네네. 방법도 서로 네, 인원을 네, 가지고 네. 서로 그 마찰이 없는 선에서 네. 진행이 되면은 좀 좋겠다라는 예, 의견이시고. 예, 예. 결국 개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곡되고.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네. 또 전부 우리 감정, 우리 사고의 입각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오해가 나오죠. 이루어지고 네네. 지금까지 20몇 년이 흘러도 깨끗하게 어떤 정리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무슨 그 보트 피플도 모른다. 그런데 전쟁을 한국이랑 한 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부 아는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네는 우리가 미워서 싸운 게 아니고 니는 돈 때문에 싸운 거 아니냐. 용병인데 뭐 니네를 우리가 뭐라 할 게 뭐 있냐. 돈 벌라고 한 건데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이거는 전쟁 때부터 그거는 이쪽 정부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우리가 용병이 아닌데 그렇죠. 용병이 아닌데 그 당시는 우리가 베트남보다도 못 살던 나라였어요. 뭐 그렇죠. 예, 예. 내가 처음 왔을 때 이게 베트남 어떤 노인이 나보고 야, 요새 아직도 요새 내가 어렵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쌀을 원조 받았던 거를 기억하고 그 노인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냥 웃고는 말았지만 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듯이 처음에는 한국군을 용병으로 취급을 했다고. 용병과 정규군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있으니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용병은 포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병은 포로가 아닙니다. 네네. 이건 굉장히 그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만 뭐
다행히 그런 거는 없이 잘 넘어왔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크게 반발을 안 하는 거는 막 그렇게라도 우리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싸울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대답을 예. 안 하는 건데 예. 사실은 그런 의견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그 지위를 잘못 알고 있었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를 못 가죠. 왜냐하면 자기네들하고 큰 원한도 없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맹렬하게 아주 그 이렇게 세게 싸울 거는 이해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들이 지나간 것을 가지고 우리처럼 끄집어내서 일어나는 그런 민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쉽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젊은 세대 여기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큰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호이안에 뭐 그 가면은 호이안 쪽에 그런 어떤 뭐 그 학살비 같은 게 좀 옥리 예,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그 책을 쓴 친구가 고영태라는 그 기자예요. 네네네. 그 1968년인가 뭐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여기에 고향 쪽에 해병대가 그 주도를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인터뷰를 누구로 했냐면 그 당시에 거기에 지나갔던 해병대 1소대장을 최무순 중위를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 최중위가 제대를 하고 PD로 오래 공부를 하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양반이 인터뷰를 하면서 증언을 하셨네요. 근데 그 양반 이야기를 이제 증거로 내세우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1소대장이 지나가고 좀 지나가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고 난 뒤에 뒤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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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본 게 아니야. 우리 소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뒤에서 총소리가 나더라. 그 뒤에 따라간 거는 2소대, 3소대요. 네네네네. 자, 이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얘들이 내세우는 저쪽 증거는 뭐냐? 그 당시 인근에 있는 미군 이 관측소에서 봤다. 그 다음에 시체 사진을 놓고 이게 그거다. 그러면 누가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지나가고 오고 했으니까 죽였을 개연성도 있어. 네네. 근데 이건 확실한 팩트나 증거는 이제 없다. 증거가 없지. 예. 자, 그러면 전쟁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베트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군, 한국군, 월남군, 월맹군. 네네네. 월맹군은 뭐냐? 이건 베트콩. 공산주의의 예. 기본이에요. 예. 사회를 분란을 시켜야 되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다.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 이제 민간인 복장을 한 베트콩, 그 다음에 부역자들,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뭐 공산도 있고 민주도 있고 막 섞여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쪽도 뽑고 저쪽도 뽑고 그렇죠. 해요. 예. 자, 이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다. 누가 죽였거든요?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월남군이 죽임으로 해 누구든지 죽여야 지 전과가 올라가죠. 네. 네. 지 전공을 생각해서 동족을 죽일 수 있고 한국 사람은 내가 안 죽으려고 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였을 거고 그렇죠. 월맹군은 뭔가의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상 죽여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군이 이랬다라고 얘들이 홍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서서 확인하면서 찍은 게 아닌다면 정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새끼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흔히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한국군 복장을 한 월맹군들이 죽였다라고 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까지 쓴 거예요. 미리 지가 이제 이쪽 말을 다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증언을 한 사람도 자기는 그게 팩트다라고 증언한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서 지나가면서 뒤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었다. 자, 그렇죠.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그럼 싸워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2중대나 3중대에서 내가 죽였다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정확한 또 없는 거예요. 예,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양심 고백을 하기를 막 만드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없는데 뭘 나와요. 근데 나온다 한들. 예. 자, 그러면 월맹 측에서 이거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랬다라고 썼겠어요? 그렇겠죠. 예. 당연하죠. 흔히들 몇 사람 월맹 측 자료에 보면은 이렇다더라. 자료 맞냐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 자료를 보고 제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말이 좋아서 자료를 이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싸울 필요도 없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옛날에 어쨌든 우리라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걸로 거기에 대한 건 아니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와서 경제적 여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갖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베트남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런데서 사과해라, 보상해라 한다면 그가 달라지지. 그때 다시 해야죠. 예. 이제는 아닌데 우리가 왜 뭐 이렇게 우리가 와가지고 그것도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데로 와가지고 지가 다 아는 것이 얻었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죽은 우리 군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이거 죽어야 되는데? 뭐 잘못했는데? 굳이 법적으로 잘못을 따진다면 우리 5,000명 군인들 죽은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달라고 했잖아. 그건 어떻습니까? 일부 또 이제 참전 용사들 분 중에서 브라운 각서를 덜 먹이면서 한국군한테 돈 지급된 게 돈을 좀 떼어 먹었다. 수당. 예. 그런 얘기가 있고. 그거는 저는 뭐 참전 군인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것도 우리 군인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 이건 우리 정부 시책이잖아요. 네네. 그걸 떼어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가 좀 더 심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죠. 예. 당연히 그거 있고 그거 숙회 남는 버튼이 하고 네네. 사람들이 돈이니까 준다고 그러면 좋아하지 뭐 싫어서 하면 당연하죠. 예. 선택상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상황 그런 걸 이제 좀 이게 유출해서 보면은 자 한국에서 그도 공급도 더 주고 또 다른 지원자들 아니면 뭐 강제로 받잖아요.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이런 명목을 붙여고 더 많이 붙였을 수도 있다. 그거를 뭐 대통령이 띵가 묻고 뭐 어쩌고 띵가 묻으면 나쁘지. 그건 나쁘지만은 경부고속도로 짓는데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내용 자체가 좀 짜증나는 얘기죠. 네. 그런 걸 뭐 힘들 필요는 없고 이왕 20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수고해가지고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용서하겠다. 우린 다 있겠다.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단어는 아니죠.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역사는 자기는 오래전부터 겪어왔던 역사고 우리가 어떤 줄 알잖아요. 네네. 그 아픔 자체를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은 해결 방법이냐. 여기 투자해가지고 우리 발전을 시켜주면 좋은 거지 뭐. 또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나갈 당시에 우리 1975년 4월 30일 날 우리 교민들 한 200여 명이 못 나가고 이게 응급됐었잖아요. 네네. 응급됐을 때 그 당시에 베트남하고 북한은 서로 혈맹 관계였다. 그래서 북한의 요원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 억류되어 있는 3명인가 되는 한국 외교관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거는 데려가면서 엄청난 그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대용 공사. 예. 지금 여기 그 울롱 강변에 있는 저 호텔에 마제스틱 호텔이에요. 네네네. 그 호텔에 이제 북한 요원들이 앉아가지고 앉고 있고 그 옆에 베트남 사람이 참관을 하고 네네. 한 사람씩 불러다가 회의도 하고 공갈도 치고 했어요. 그때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한국에 가서 주한 베트남 대사를 지냈던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요? 이제 김일성 출신이고. 아, 예. 이 사람의 임무가 뭔지를 지금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 당시 조사받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적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하죠. 불안한데 북한 행정원들이 뭐라 그러지? 옆에 콩이지. 네네. 정해나고 앉아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좋은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양반 임무가 한국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보호라는 거는 북한에 끌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아, 실제는? 예.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당시 월맹 당국의 정부 시책이 네.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나아가야 될 나라다. 그때 이미 그때 전쟁이 오, 끝나기 네. 전에 예. 한국은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될 나라다. 아, 자, 여기서 만약 한국 사람이 북한에 끌려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저게 전쟁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갑니다. 예. 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아, 실제 적이 아니고 회유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를 앞으로 예. 장면을 보고 예. 우리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를 이야기하라고 아, 그 새끼. 그 새끼지. 네, 조그만 해가지고. 자기 예. 우리 한 명도 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안 갔죠. 예. 그러고 여기 있던 사람들 한 사람 나고 없이 다 한국 갔잖아요. 갔죠, 나중에. 예. 제일 먼저 풀려난 사람이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각 사람 성분 분석을 다 해가지고 베트남하고 제일 관계 없는 사람들. 네. 재수없게 놀러 왔다가 못 나갔어요. 그래. 그다음 뭐 사고 친 사람, 참전했던 사람 분류를 해놓고 제일 가벼운 사람부터 안해버립니다. 네. 사실 전쟁이 끝나고 코로나 다름없이 같이 억류된 사람이 한 사람 나고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거는 이런 게 바탕이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안병찬 기자님하고 밥을 한 2번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그 75년 당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먼저 먹어라. 너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걸 다 아냐. 내가 배 떠나가면서 사이공 했던 얘기서부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후레쉬 비치고 나간 것부터 그 어떤 얘기들을 제가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예요. 제가 나는 뭐 자기보다 나이도 한창 어리고 그 내용을 자기가 아는 내용인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기보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또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또 이런 월남전이나 이런 거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김병찬 씨를 네. 뭐 직접 만나진 않지만 옛날부터 그 양반은 사이공 마지막을 취재한 기자로 지금 종군 기자. 네네.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4월 30일 날 얘기 안 나가고 해방된 이유를 취재하기 위해서 남은 기자가 있어요. 그래요? 저 그것도 처음 들어요. 예. 미국 기자. 미국 기자. 예.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베트남을 취재해야 되겠다. 네네. 이게 기자입니다.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살려고 간 기자가 각각 계속 받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 좀